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나이키의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 6%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관련해서 실적 내용을 저희가 조금 되짚어보고 그리고 나이키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키는 저희가 2022년 연간 전망 탑픽 종목으로도 제시를 드렸던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나이키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물론 다른 상대적인 우량주 대비해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공급 부족이었어요. 베트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약간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연초부터 베트남 공장 폐쇄로 공급 차질을 나이키는 겪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를 했죠. 2022년 1월 15일부터 위드 코로나 3단계인 이제 완전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어요. 이번 실적에도 사실 시장은 반반이었어요. 이 공급 리스크가 매출을 많이 끌어내렸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는 아주 조금 잘 나왔습니다. 자, 나이키의 생산량은 락다운 이전의 80% 정도 수준으로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북미 매출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공급 리스크를 약간 이제 완화하는,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어요. 나이키의 자기자본 이익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매출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익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나이키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48% 수준이에요. 지난 저점이 8월 말인데 월간 기준으로 그때 봤을 때는 저점이 41%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포인트 상승하면서 다시 ROE가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북미 쪽에선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급 리스크에 직격탄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나이키는 2분기 실적이 9월에서 11월이에요. 9, 10, 11, 3개월이죠. 자, 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불과 1%밖에 안 올랐지만 주가는 그날 6%가 올랐죠. 1%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매출은 113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도 사실 0.9% 정도밖에 상회를 못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매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기관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매출이 그래도 1%지만 증가한 부분은 공급 부족 리스크가 이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구나.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공급 부진에도 북미 지역이 굉장히 강한 견고한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북미 매출은 전체의 3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0.83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32%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매출은 1% 증가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6%가 증가했어요. 순이익이. 이 얘기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고 매출 마진이라든지 그런 이제 영업 마진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가장 강조했던 그런 가격 결정력이라든지 매출 마진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이 주당 순이익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미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 증가했고요. 가장 높게 나왔어요.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는 6%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에 중국은 좀 부진했습니다. 20%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보다는 공급 부족으로 재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중국 매출은 감소를 했다. 이거를 이제 실적의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이키의 미래 먹거리가 조금 뭐가 있을지를 찾아보면 이번에 나이키도 메타버스행 티켓을 끊었어요. 12월 초에 나이키는 NFT, 블록체인 인증 기반 가상 의류 신발 스타트업 기업인 아티팩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가는 미공개가 됐는데 이 NFT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영상 이런 이제 디지털 컨텐츠에 식별 코드 및 저작권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오리지널을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가치를 창출해서 유저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죠. 나이키는 지난 10월에 미국 특허 상표청에 에어조던 그리고 점프맨 등 신발 및 의류 특허권 7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Arctic FKT와 협업해서 NFT 관련 상품 개발에 집중할 것을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죠. 로블록스 내에 나이키 랜드를 개설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나이키를 지난 이제 연간 전망에도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면서 왜 2022년에 10종목 중에 나이키를 집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릴 때 가장 키워드가 됐던 건 가격 결정력이었어요. 가격 결정력은 시장의 지배권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물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더라도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오히려 매출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처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그런 시점에는 오히려 그거를 기회 삼아서 가격을 더 높게 올려서 인플레이션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려서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업들로 구성된 걸 저희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0종목을 제시를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나이키였고요. 자, 이 지금 가격 결정력이 높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매출 마진을 나이키는 꾸준히 높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글로벌 운동화 시장 점유율은 49%, 절반이에요.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도 47%로 굉장히 남는 게 많습니다. 이런 이제 높은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키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정가 판매 정책이에요. 나이키는 워낙 할인 제품을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난 실적에서 봤을 때는 전체 매출의 한 65% 정도를 정가 판매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정가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예 가격 인상 얘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정책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잘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를 늘리고 있는 부분도 마진을 높이고 있는 그런 요인이에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그런 이제 인건비라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디지털로 판매를 하는 게 마진율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겠죠. 나이키의 이번 실적에서 디지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 증가했고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은 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현재 저희가 아직도 리스크는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그래도 연간 전망 탑픽에 넣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결정력이 높고 굉장히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를 투자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키는 저희가 리스크 요인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베트남 공장이 이제 가동을 다 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동안 가동을 못해서 발생했던 그런 공급 부족이 3분기까지는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나이키는 밝혔습니다. 지금 나이키의 생산량은 락다운 이전에 80% 정도 수준을 이미 회복을 했어요. 하지만 3분기, 여기서 3분기는 이제 회계월이 다르기 때문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베트남 공장 폐쇄의 영향이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은 한 자릿수 초반, 이번에도 매출 성장률이 YOY로 1%가 나왔죠. 시장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로 성장은 당초 제시한 한 자릿수 중반대, 그리고 시장 예상치 6%와 비슷한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나이키의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여기 따라서 매출이나 이런 공급망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 나이키는 이제 뭐 반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장 경쟁 이런 부분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리스크를 더 많이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나이키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개 차트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나이키의 매출 및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이 부분을 제외를 하면 나이키의 매출 총이익률은 47%를 상회하고 매출도 지금 현재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가격 인상과 아까 말씀드린 정가 판매 정책에서 나타난 결과고요.
자, 두 번째 차트를 볼게요. 나이키의 12개월 선행 EBIT 마진 차트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EBIT 마진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유는 베트남 공급 부족에 따른 그런 영향이지만 저희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베트남은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아직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총 주주 환원 현황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로스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부르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그냥 이게 높게 나오면 번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주주 환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주 환원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있겠죠. 나이키는 중단했던 자사주 매입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하면서 이 그로스 페이아웃 레이쇼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나이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실적이 나왔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공급 리스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미 수요가 잘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이키에 그러면 향후에 먹거리가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보면 일단은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이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점은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환경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주식 포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